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드필더, 공격수 포지션의 선수들에 대한 전반기 결산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주관적인 결산이니만큼 평점 산출에 분명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전술 분석과 달리 주관적인 감상 위주로 매겨지는 평점과 그 이유를 제시하는 콘텐츠이며 셰필드전 이전에 준비된 영상이라는 점 양해해주시며 시청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평가 기준은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는 A, B, C, D, F의 5단계이며 F를 제외한 각각에 대하여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의 3단계로 총 13단계의 등급을 매겨보았습니다. 평가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자료들의 출처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것과 같습니다. 평가 순서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포워드, 중앙 공격수, 그리고 팀에 대한 총평순으로 진행될 것이며 시즌 동안 총 출전 시간이 200분 미만인 선수들은 평가 불가 F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우선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프레드 A-입니다. 부업 푸왕, 외우세요. 브루노가 없으면 프레드가 왕입니다. 지난 시즌 전력이었던 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선수도 이 선수고 수비적으로도 압박의 핵심이 되는 사냥개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파리전 대형 사고를 치면서 챔스 탈락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파트너로 맥토미니가 강제된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시즌 전반기 프레드의 공헌도가 브루노 다음인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기 주장 스콧 맥토미니에게는 B+를 주고 싶습니다. 축구계의 올드스쿨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중사 스타일 근본 컷을 하고 파이팅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맥토미니는 멘탈만으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줘도 모자랄 선수입니다. 다만 플레이 스타일이 투박하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고 그로 인해서 약간 평가가 깎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 이번 시즌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전한 선수 중 하나이고 탈압박과 같은 부분에서 점점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자녀 시즌 동안의 발전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문제야, 폴 포그바는 B0입니다. 너무 입체적인 선수라 솔직히 세 파트로 나누고 싶은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시즌 초반 마티치와 함께 나오며 부족한 수비 가담, 공을 질질 끄는 올 호그 플레이, 궤도하는 탈압박을 시도하다 턴오버만 양산하는 근본 없는 플레이를 보이던 시기에는 토트넘전 대참사를 만들어내면서 골칫덩이가 되더니 최근에는 또 경기력 면에서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또 막상 경기장 밖에서 장애로 이뤄지는 이적 문제에 대해서는 에이전트의 입을 빌려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공공연하게 팀을 뒤흔드는 패륜을 저지른 F도 아깝지 않은 놈이기도 하고요. 너무 복합적인 선수라 종합해서 B0 정도를 주었지만 그릴리시 같은 선수로 대체 영입만 가능하다면 그냥 하루빨리 팔았으면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당장 이번 시즌 달래서 잔류를 시키더라도 팀이 조금 부진한다 싶으면 또 라이올라가 마이크를 잡기 시작할 테니까요. 네마냐 마티치 C+입니다. 압박이 덜한 경기에서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모드로 활약하기도 하고 마사감을 외치기도 하는데 압박이 조금만 심해지면 특유의 어버버로 들어가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동력이 노화로 떨어지다 보니 토트넘전이나 라이프치히전 같은 참사의 주역이 되었기도 하고요. 영입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활약상을 놓고 보았을 때 그렇게 후려칠 만한 선수도 아니고 경기 외적으로 프렌치 놈들이랑은 다르게 잡음 하나 없는 품격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실력 면에서는 점점 아쉬운 점이 늘고 있는 만큼 대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A+.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맨유 알파이자 오메가, 빛과 소금, 유나이티드의 유일신, 이 모두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워낙 과감한 스타일이라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고 템포 다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의 교과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해당 포지션에서 갖춰야 할 능력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 외적으로도 구단 유스 출신인 어떤 놈보다 더 근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모든 선수의 귀감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어찌 브루노에게 감히 A+ 밑에 평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맨유는 무적이고 브루노는 신입니다. 아님 말고요.
도니 판더백 D-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교체로 나오면서도 게임 체인저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연하게 보여줬는데 포지션 경쟁 상대가 하필 브맨이다 보니 점점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벤치 워머로 전락했습니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선수이고 그 가능성도 보이는 선수인데 아약스의 템포와 유나이티드의 템포가 다르다 보니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약스 선골 유스 출신 선수이니만큼 당연히 아약스물을 빼는 기간은 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것은 차차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직 이 친구가 보여준 능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솔샤르 감독은 하루빨리 그를 스쿼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할 필요가 있겠죠. 부장님, 후안 마타의 전반기 평점은 B-입니다. 애초에 팀에서 로테이션급 지위를 가지는 선수이니만큼 많은 출전을 하지 못했으나 나올 때마다 꽤 괜찮은 활약을 해주며 9월 팀 내부에서 시상하는 이달의 선수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피지컬적인 약점이지만 영리한 선수이니만큼 특히 브루노, 반더백과 합을 맞출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비단 그것이 아니라도 2020년 한 해 동안 팀 내에서 브루노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선수에 대한 기대 대비 활약상으로 보았을 때 B- 정도의 평가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는 제시 링가드는 평가 불가입니다. 전력 외의 선수이고 웨스트햄으로 임대 이적이 임박해 있습니다. 주급도 아끼고 임대료도 따로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개꿀. 다음은 윙포드 포지션입니다. 우선 마커스 레시포드 A- 정도 평가가 적절해 보입니다. 지난 시즌 1분마다 주사위를 굴리는 것 같은 단짠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니 후반기의 풀메 역할에서 눈을 뜬 건지 오른쪽에서 더 전술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계속해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용량 부족 문제는 여전한 기복의 원인이 되고 있기에 꾸준히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전반기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브루노와 함께 전반기를 캐리하는 주역이 되었기에 A- 정도의 평가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외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에 훌륭한 사회적 기여를 수행하면서 차기 영국 총리로서의 역할 수행도 착착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초록나무 메이슨 그린우드 D+입니다. 친한 친구의 극단적인 선택, 대표팀에서의 스캔들 등 여러가지 이슈로 인한 심적 고생과 소포머 징크스가 겹치면서 시즌 전반기 기대보다 굉장히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린우드였습니다. 올 운반도, 배급도 아직은 경험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린 선수이기에 마침 찾아온 부진이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다른 능력이 부족해도 골 결정력을 바라보고 기용하는 선수가 결정력 난조를 보이자 그 여파가 더욱 컸습니다. 더군다나 선배들의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기에 제발 후반기에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절치부심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빛나는 재능으로 돌아와줬으면 합니다. DJ 다니엘 제임스의 전방위 평가는 D+입니다. 역습 전술을 사용할 때 뒷공간을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능력에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그로 인해 무주공산에 가까운 오른쪽 윙포드 위치에서조차 제대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리즈전 오랜만에 출전하여 괜찮은 활약상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대인 돌파 능력이나 슈팅에서 확연한 발전이 없다면 향후 입지는 다소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 공격수입니다. 우선 이름을 말해선 안 되는 그놈 D-입니다. 하도 문제점이 많아서 1시간 동안 문제점만 분석하는 영상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킹받는 그 표정과 그 자세가 팬들의 분노를 더 끌어내는 동력이 됩니다. 주전 공격수인데 이게 프로인가 의심이 가는 수준이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샬의 문제점 분석 영상 보세요. 에딘손 카반에게는 리플을 부여할까 합니다. 레귤러로 출전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지 출전 시간을 많이 배분받지 못했고 부상과 징계로 빠진 기간이 제법 되지만 그래도 나올 때마다 프렌치 그놈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움직임, 수비가담, 활동량, 득점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동안 9번 아닌 9번, 그놈을 보면서 9번 공격수가 어때야 되는지 잊고 있었던 팬들이 카바니의 경기를 보자마자 채 5분도 안 돼요. 그래, 이게 9번 공격수지를 다들 외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적설이 한창 나올 때 패닉 바이라며 반대했던 과거의 저를 반성합니다. 후반기는 제발 그놈보다 울 바니 형님이 더 많이 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점을 매길 선수는 오디온 이갈로입니다. 이번 시즌 4경기
157분 출전으로 평가 불가가 맞겠지만 지난 시즌 임대 초반 보여줬던 활약상, 구단에 대한 남다른 애정, 힘든 시기를 함께 해준 고마움에 마모로나마 A를 보냅니다. 상하이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부디 돌아가서도 몸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별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마쳤습니다. 영상을 마무리 지을 겸 시즌 전반기 유나이티드에 대한 총평가를 내려볼까 합니다. 시즌 전반기 유나이티드는 31경기를 치렀고 20승 4무 7패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승점 40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3위 탈락으로 유로파리그 32강이 확정되었습니다. FA컵에서는 16강에 진출해 있으며 리그컵에서는 4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챔스에서 분전하긴 했어도 조별예선 탈락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리그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기 유나이티드에게는 A- 정도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기 결산이 마무리되었는데요. 평소보다 좀 가벼운 주제로 주절주절 이야기하다 보니 영상이 되게 길어졌습니다. 좋았던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닌 만큼 여러모로 개선할 여지가 있을 테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선수들도 많아 보이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이 이렇다 할 영입 없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후반기의 유나이티드는 또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저와 함께 그 여정을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